이코노믹스의 핵심이 우리 19페이지 이론서 레이거노믹스 세 번째 줄 공급 중시 경제학에 초점을 뒀다. 여러분 자 이것도 시험 문제 작년에 나왔는데 여러분 자 전통 거시 경제학은 케인즈 경제학이죠. 자 대공황이 왜 생겼어요? 총수요 부족 때문에 생겼죠. 그래서 케인즈 경제학의 핵심은요, 총수요를 관리하는 거야. 총수요가 부족해서 공황이 생기죠. 그럼 어떻게 해주면 총수요를 늘려주면 되지. 근데 이제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은 이게 총수요 측면에 생긴 게 아니죠. 공급 측면에서 충격으로 생긴 거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이 1, 2차 오일 쇼크라고 하는 원가 상승이죠. 그래서 이제 요 공급 측면에 초점을 두는 경제학, 공급 혹시나 해가지고 요 공급 측면 경제학을 주장한 사람이 까먹었다. 영어로 안 써진다. 래퍼인가 그렇죠? 쓰나? 래퍼? 그래서 이제 래퍼 곡선이라는 걸 만드는데 그냥 혹시나 알아만 두세요. 어떤 다른 행정학 수험서에는 이거에 대해서 막 장황하게도 써놨던데 이렇게 장황하게 할 필요는 없고 경제학에 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죠. 거시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레이거노믹스는 니은번의 소득세와 법인세 대폭 감면, 그 다음에 기업 규제 완화 이런 걸 이제 표방한 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얘네들은 규제도 싫어라 해요. 규제 완화를 주장하지. 규제 완화.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시면 이제 낙태 금지를 위해서 정부 권력 사용을 찬성하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되게 이런 기독교나 아니면 천주교는 아직도 공식적으로 뭐예요? 낙태는 공식적으로 천주교에서 낙태는 완전히 제약이지. 제약. 천주교 그러니까 종교에서 금하고 있는 게 자살, 낙태 또는 동성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기존 질서를 와해시킨다는 거지. 자, 그래서 6번은 그 위에 있는 표, 이 문제를 통해 가지고 이 표는 다 정리를 하세요. 나중에 또 한 번 나오겠지만. 자, 7번 보시면 이 7번 문제는 20페이지. 여러분 이제 미시적 관점에서 정부의 역할을 크게 이제 셋으로 나눠 4번에 20페이지 4번에 미시적 관점에서의 정부의 역할을 규제 기능, 조장 지원 기능, 중재 조정 기능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규제는 이제 개인과 기업의 경제 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무슨 규제하고 무슨 규제, 경제적 규제하고 사회적 규제가 있죠. 올해 무슨 시험에서 규제는 꼭 하나 나올 것 같아요. 규제는 지금 또 다시 규제 개혁이 또 화두여서. 자, 그 다음에 조장 지원. 조장 지원은 정부가요 특정 산업을 육성하는 거야. 육성.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그 특정 사업에다가 보조금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초기 자본이 구축이 안 돼 있으면 정부가 직접 공기업을 설립해 가지고 이제 운영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자, 이 조장 지원 기능은 특히 언제 강조됐습니까? 동그라미 2번에 우리나라 같은 이 개발도상국 있죠? 여기서 이제 많이 강조됐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재 조정 기능은 이제 이해관계의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이죠. 특히 이제 민주화 이후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자, 4번 보시면 4번이 틀렸는데 최근 시장주의자들은 시장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의 조장 및 지원 기능이 아니라 요건 이제 규제 기능이라고 해야 돼. 왜 그러냐 하면 최근 시장주의자들은 신자유주의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 선진국 영미를 배경으로 해서 나온 영국과 미국. 그러면 이미
19세기 말부터 영국과 미국에서는 미시적인 시장 실패를 취하기 위해서 규제 기능이 활성화됐었죠? 근데 이 규제의 폐해들이 많더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 규제, 렌트 시킹이니, 또는 포획이니,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이제 선진국들은 기본적으로 정부 역할로 조장 지원 기능 자체는 크지 않았었어요. 요거는 후진국에서 많이 강조되는 기능이고, 선진국들은 정부 네가 뭔데 시장에 개입해서 특정 산업을 육성하는 이런 설레발을 치냐 이거죠. 그래서 최근 시장주의자들이 이제 시장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 강조하는 건 규제 완화입니다. 규제 완화. 그러니까 20세기 행정국가에서 규제가 어떻게 해요? 지나치게 과다 공급됐다라는 거지. 그래서 정부 실패를 가져와서 이 규제를 최소한 폐지 축소해라. 하여튼 규제 완화. 자, 문제 8번. 자, 여러분 이제 행정 현상을 설명하는 크게 세 가지 변수가 있죠. 이제 행정이 3대 변수라 그러는데 인간, 구조, 환경. 자, 근데 여러분 여기다가 하나를 더 추가를 한다면 구조가 뭐를 수행해요? 사실 행정의 3대 변수가 인간, 구조, 환경. 근데 여기에 만약 하나를 더 추가해서 4대 변수다 그러면 구조는 반드시 뭐를 수행해요? 구조는 그냥 구조나 제도는 그냥 있는 게 아니죠. 구조는 필연적으로 뭐를 수행해? 기능을. 구조 기능주의, 기능. 아니, 여기 제 몸에 지금 구조가 있잖아, 구조가. 예를 들어, 얘. 왕자가 새겨지네. 한글로. 자, 얘 지금 구조죠, 얘. 몸속의 구조잖아요. 구성요소. 얘는 이제 어떤 기능을 수행해요? 소화 기능을 수행을 하는 거지. 체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화 기능. 그래서 모든 구조는 그 구조에 상응하는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구조 기능주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능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제 4대 변수 이렇게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중에서 자, 잘못 연결된 거 물어보고 있는데 이건 그냥 한번 보시라고. 거의 초보적인 문제인데. 여러분 발전 행정론은 엘리트 공무원들이 독립 변수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엘리트 공무원들, 요 인간이라는 변수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생태론은 5글자로 말하면 환경결정론이죠. 그러니까 환경이 절대적인 거고, 그 다음에 과학적 관리론은 뭐 중심이에요? 구조 중심이죠. 제도 중심. 그리고 고전적 조직이론 자체가 뭐 중심이에요? 구조 중심이죠. 근데 이제 비교행정론은 인간 중심은 아니에요. 여러분, 비교행정론은, 자, 비교의 틀, 리그스가 비교의 틀을 어떤 이론을 동원해서 만들었어요? 구조기능주의를 통해서. 사회 3원론, 아그라리아, 트렌디시아, 인더스리아, 요 사회 3원론을 만들면서 구조기능주의적 관점에 근거해서 이제 사회를 이해하는 거죠. 그 다음에 행정상의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어디서 찾았어요? 환경. 그래서 이제 비교행정론이다 그러면 이제 비교의 틀을 기준을 설정하는 데는 구조기능주의적 관점, 그리고 이제 행정상의 차이를 유발한 원인은 이제 환경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문제 9번은 쉬워요. 자, 가장 올바른 거. 이따 보시면 문제가 너무 쉬운 게 있죠. 이런 거는 그냥 그래도 틈틈이 한두 개는 가다 맞아야지. 계속 쫙쫙쫙 이러면은 좌절하잖아. 자, 1번. 정치는 가치 중립이고 행정은 가치 지향이죠? 맞고. 반대로 됐고. 올바른 거 물어보고 있구나. 정치 반대로 돼 있고. 역관주의 시절은 행정현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죠? 그래서 맞는 거는 NPM, 정치행정이원론. 요것만 맞죠. 10번, 정치행정이원론. 여러분, 자, 정치행정, 항상 여러분, 이제 행정학은요, 이제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항상 행정학은요, 대립이에요, 대립. 대꾸와 대조야. 대꾸와 대조. 그러면 정치행정이원론이 있으면 뭐를
대비하면서 이해를 하면 돼요. 정치행정 이론론. 과학적 관리론이 있으면 인간관계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치행정 이론론은 자, 틀린 거 물어보고 있는데 행정의 영향력 범위가 어때요? 상대적으로 작아지지. 집행하고 관리만 하니까. 2번은 틀렸죠? 집행하고 관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사성 강조되고 행정관리설. 자, 12번. 다음과 관련성이 적은 거. 사회문제의 복잡화 전문화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관료의 재량권이 확대되고 있다. 여러분, 이 문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사회문제의 복잡화 전문화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관료의 재량권이 확대되고 있다. 이거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 통치기능설로 표현할 수도 있고 행정국가의 심화죠. 행정국가의 심화. 지금 자, 정책 결정 과정에서 관료의 재량권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정치행정 이원론이야, 이론론이야?